제곱근액에서는 루트 안에 있는 것들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루트 해놓고 안에 있는 거 5분의 12,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3분의 5 곱하게 되면 얘의 약분되고 얘의 약분돼서 위에 4 남으니까 루트 4만 남겠죠. 따라서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식제의 1차항의 개수는 물어봤어요. 일단 다 풀어내봐야겠죠? 완전제곱식 푸는 방법은 얘의 제곱 4x 제곱 얘네 둘이 곱한 다음에 2 곱하기 따라서 플러스 4x 플러스 얘의 제곱 1. 그 다음에 빼기니까 뒤에 있는 부호가 다 마이너스 배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동류항끼리만 계산 가능하죠? 얘하고 계산 가능한 거 얘. 따라서 2x제곱. 얘하고 계산하면 플러스 3x. 얘하고 계산하면 플러스 2. 따라서 1차 항의 개수는 앞에 곱해져 있는 수니까 3번이 되겠네요. 그림과 같이 AC의 길이가 8루트 3, A 각도가 30도 나왔네요. B 각도가 90도니까 이거 특수각 문제죠. 따라서 30, 60, 90에 대해서 1대 2대 루트 3의 비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2의 비율이 지금 8 루트 3의 길이를 의미하게 되니까 1의 비율은 4 루트 3을 의미하게 되고 1의 비율에다 곱하기 루트 3만 해주면 되죠. 따라서 길이도 곱하기 루트 3이 되어서 4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3이 되어서 1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하여라 했네요. 일단 직선 구하고 그 다음에 y절편 구해야겠죠. 직선 구하는 방법은 두 점 나왔으면 일단 기울기 먼저 x 증가량 플러스 1, y 증가량 플러스 2 따라서 y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1분의 2니까 2x 이렇게 작성이 되고 여기 뒤에 있는 수는 y 절편 올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과 동일하니까 밑줄까지 쳐놓죠. 그럼 y 절편 오는데 이 둘 중에서 아무거나 넣으면 되죠. 예, 뒤에 거 넣어볼게요. 뒤에 거 2 넣었을 때 1이 되어야만 하니까 4에다가 뭘 더하면 1이 될까인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3 더하면 되겠네요. 한번 더 확인해 보면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확인 한 번 더 하고 y절편 확정 짓는 게 좋습니다. 1일 최저 기온과 1일 난방비를 30일 동안 조사한 결과 최저기온이 높을수록 난방비가 감소한다 라고 했어요. 최저기온을 x, 그 다음에 난방비를 y라고 했네요. 그럼 x가 높을수록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난방비가 감소한다 했으니까 y가 낮아집니다. 즉 위아래를 관장하고 있죠. 따라서 아래로 간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음의 상관관계를 뜻하는 그래프를 구하여라 라는 거죠. 음의 상관관계는 오른쪽 아래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는 2번이 답이 됩니다. 원 위의 두 점 A, B에 대하여 호 A, B의 길이가 원의 둘레의 길이의 5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원 하나 그려놔야겠죠. 원 하나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 A, B를 잡을 건데 A를 여기다 잡으면 5분의 1 지점에 A, B가 있다고 했으니까 원의 둘레를 5개로 나눈 것 중에서 하나는 여기 어디쯤 있겠죠. 따라서 여기가 B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호 A, B에 대한 원주 각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즉 원주각은 원주까지 간 이 각 얘기하는 거죠. 요 각도 있고 요 각도 있겠지만 다 똑같은 각이죠. 따라서 여기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그럼 원의 둘레의 길이의 5분의 1이라고 했으니 원의 중심각으로 넘어오겠죠. 중심각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각도가 2x가 되겠고 전체 원래 360개를 5개로 나눈 것 중 하나만 선택한 거니까 2x라는 각도는 360도를 전체 5개로 나눈 것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얘의 약분하면 72도가 되고 x는 2로 나누게 되니까 36도가 되겠죠. 따라서 36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밑변으로 하는
직육면체의 부피가 12다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건널비를 구하여라 했네요.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의 넓이를 다 더해줘야 되니까 모든 면에 대한 길이들을 알고 있어야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들을 각각 써보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밑변으로 했으니까 이 부분이 정사각형이라는 거고 그럼 모든 변의 길이가 2라는 거죠. 따라서 세로의 길이가 2다 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직육면체의 부피가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길이가 이제 얘만 알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 x라고 두게 되면 부피에 대한 식 써보면 밑넓이인 2 곱하기 2에다가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밑넓이가 높이만큼 다 쌓이게 되면 이렇게 계속 쌓여서 이 전체를 다 색칠하게 되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부피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 값이 12다라는 거죠. 그럼 x값은요. 얘가 4 계산되니까 4 곱하기 x가 12입니다. 즉 4로 양변을 나누면 3이라는 길이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 길이가 3이 되었습니다. 그럼 건널비를 구하여라 했으니까 모든 면을 넓이를 체크하면서 더해줘야겠죠? 얘의 넓이의 경우에는 2, 4.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으니까 곱하기 2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옆면 보니까 이 모양이 다 똑같이 나타나죠. 3에다가 2, 3에다가 2, 3에다가 2, 3에다가 2. 다 똑같으니까 3 곱하기 2가 4번 있었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얘 계산하면 8, 얘 계산하면 6, 4, 24. 따라서 합하면 3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키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다 되어 있어요. 170cm 미만인 학생 수가 조사한 전체 학생 수의 40%입니다. 되어 있네요. 체크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입니다. 라는 거죠. 그럼 조사한 학생 수의 40%라고 했으니까 학생 수 써주고 그 다음에 써주고 곱하기 그 다음에 100분의 40이라는 뜻이죠. 100분의 40 써주게 되면 00 사라지고 2로 나누면 5, 2. 그 다음에 5로 나누면 5. 따라서 10명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퍼센트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명수 비교를 못하니까 이렇게 명수로 바꿔주죠. 그러면 A명이랑 8명이랑 더해가지고 10명이 됐다니까 A는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거 살펴보죠. 이 B까지 구해야 될 텐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170m 이상, cm 이상, 그 다음에 180m, cm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 B 장면 구해달라는 거죠. B를 구해야 될 텐데 전체 학생 수가 25명이래요. 그럼 여기까지가 10명이고 여기가 6명이니까 여기 둘이 합하면 16명이죠. 그러면 이제 B만 남았으니까 B에다가 9명이 있어야 총 인원수가 25명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B, 즉 170cm 이상, 180cm 미만인 학생 수는 9명이 됩니다.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2,1이다 되어 있어요. 두 1차 방정식의 교점의 좌표라는 건 교차하는 점이죠. 그렇다는 건 이 그래프도 지나고 이 그래프도 지난다라는 거죠. 지난다 하면 대입 성립. 따라서 x자리에 2 넣고 y자리에 1 넣으면요. 2, 1, 2, 1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풀어서 써주면 2a 플러스 2 마이너스 b는 0. 그 다음에 얘는 4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두식 더하게 되면 b 사라지죠. 더하면요. 6a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a는 6분의 1이 될 거고요. a에다 6분의 1 아무데나 넣으면 위에 거에다 넣읍시다. 3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b는 0이어야 되니까 b는 여기 둘이 더해서 3분의 7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 플러스 b의 값이기 때문에 6분의 1 플러스 3분의 7 해서 얘는 6분의 14죠. 따라서 6분의 15, 즉 3으로 나누게 되면 2분의 5가 됨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3번이 답이 됩니다. 1사분면 위에 점 A라고 했으니까 A 조건 들어가죠. 얘가 0보다 크고 0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들 체크해주면서 읽어줍시다.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다 했네요. 위에 있다 하면 무조건 대입 성립이죠. 따라서 B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다 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에 대하여 라고 했어요.
y축과 만나는 점에 대해서니까 점의 좌표 만들어 줄 건데 점의 좌표 만들 때는 항상 괄호 열어주고 그 다음에 아는 정보까지는 써주고 모르는 정보가 있다면 문자로 잡아줘야겠죠. y축과 만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y축은 x가 0인 점을 다 모아놓은 거죠. 따라서 x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모르네요. 모르지만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2차 함수 위에도 있어야 돼요. 그럼 2차 함수 위에 있으면서 x값이 0이려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0 넣게 되면 앞에 거 사라지고 상수항 2만 남으니까 b의 좌표가 0,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0,2 써주죠. 그러면 OAB의 넓이가 4다 되어 있어요. 이 넓이를 보니까 지금 여기 길이는 이미 2라고 주어진 것과 동일해졌죠. 따라서 밑변을 예로 봤을 때 높이가 어딜까 물어보면 밑변을 이루고 있지 않은 이 점에서 밑변의 연장선상에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높이가 되죠. 이 길이 모르니까 네모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4입니다. 되어 있네요. 따라서 2 약분되고 네모는 4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가 4다라는 건 이 수직으로 내렸죠. 근데 여기도 수직으로 내려놓은 상황이네요. 즉 여기에서 쭉 수직으로 내리게 되면 이 거리도 4다라는 거죠. 원점에서부터 4만큼 갔으니까 이 x좌표가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a의 x좌표가 4다라는 걸 알아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A의 x좌표를 A라고 뒀었죠. 따라서 이 값이 A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가 4다 나왔으니까 여기에도 4를 넣어보면 16-12 플러스 2. 따라서 18에서 12 빼니까 6이 되겠네요. 따라서 B의 값이 6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문제니까 4 더하기 6 해서 답은 1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집에서 출발하여 갈 때는 시속 3km로 나오는 순간 거속시 문제죠. 이건 그림 그리면서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집에서부터 어딘가를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시속 3km라고 했으니까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거야. 화살표 체크해주고 3km/시 써줄 수 있겠네요. 집으로 돌아올 때는 같은 경로로 간대요. 그럼 같은 경로로 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집으로까지 돌아왔어요가 되겠죠. 시속 4km로 오라고 했으니까 4km/시 이렇게 되겠네요. 이동안 전체 시간이 2시간 이하가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옆에다 2시간 이하 써놓고 생각하죠. 집에서 출발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동한 거리의 최대값은 물어봤어요. 그럼 이동한 거리라는 건 갈 때 거리랑 올 때 거리를 다 합해줘야겠죠. 근데 갈 때 거리가 올 때 거리랑 똑같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그냥 x라고 잡고 x 킬로미터 여기 속력에 단위 맞춰야겠죠. x 킬로미터로 잡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동한 거리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 놓읍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동한 거리는 x만큼 갔다가 x만큼 돌아왔으니까 총 2x km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x가 아니라 2x에 대한 최대값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엔 뭐 해야 되냐? 이 화살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식을 쓸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지금 보면 화살표 하나에 대해서 지금 가는 화살표에 대해서 속력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 알고 있죠. 그럼 시간이 없네요. 그죠? 속력 알고 있고요. 거리 알고 있고요. 시간이 없네요. 따라서 시간에 대한 식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인 거죠. 거속시 문제는 거속시 그려놓고 시간이라는 건 속력분의 거리죠. 따라서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 생각해보면 갈 때 시간은 3분의 x, 올 때 시간은 4분의 x. 총 합해서 2시간 이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죠. 따라서 총 합해서 2시간 이하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양변에다가 12를 곱하게 되면 4x 플러스 3x는 24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되겠고 얘 계산하면 7x가 24보다 작아요가 되겠고 작거나 같아요가 되겠고 x는 7분의 24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2x예요. 따라서 2x로 바꿔줍시다. 2x로 바꾸게 되면 2를 곱한 거죠. 따라서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겠네요. 따라서 2x에 대한 최대값은 7분의 48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4점에 대하여 AB하고 CD하고 평행하다 나왔어요.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되어 있네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다른 점들이 나왔으니까 대충 모양 그려보죠. 대충 요런 모양이거나 아니면 요런 모양. 즉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거나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모양이 될 거예요. 봤더니 1,1을 지난대요. 그럼 1,1 대충 여기다 잡아줍시다. 1,1. 그럼 8,1 지난대요. 8,1 B점 잡으려고 봤더니 A점이랑 Y좌표가 같죠. 그럼 높이가 같은 부분에 B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6,4를 그리려고 했어요. 6,4를 그리려고 보니까 6이라는 수는 8보다는 작으니까 이 앞에다 그려줘야 돼요. 1과 8 사이 어딘가에다가 여기다 그리려고 봤더니 6,4 그려보니까 이상하죠. Y좌표가 지금 아래로 가버렸죠. 1이랑 4랑 비교했을 때 4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에 있죠. 따라서 이 모양은 이 내용을 만족하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는 게 됩니다. 그럼 옆에 모양 봐볼까요? 위로 볼록한 모양 한번 확인해 보죠. 위로 볼록한 모양에서 1,1 잡아주면 여기 1,1. 그러면 똑같이 Y좌표 동일하게 B좌표 8,1 잡아줬어요. 그럼 6,4 잡아야 되니까 6은 8보다 앞에 있으니까 여기 어디쯤에다 잡으면 6,4 가능은 하죠. 그 다음에 D를 잡을 건데 D를 A, B와 C, D가 평행하게 잡을 거래요. 그럼 A, B가 C, D랑 평행하게 잡으려면 여기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잡아줘야겠죠. 따라서 D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면 평행하니까 Y 좌표가 서로 같겠죠. 그 다음에 X좌표의 경우에는 지금 얘는 2차 함수니까 꼭지점을 중심으로 사고해야 되죠. 이 꼭지점이 이 1과 8의 거리를 딱 반으로 나누는 지점에 있을 거예요. 따라서 1과 8의 평균인 2분의 1 더하기 8에서 2분의 9가 되겠죠. 그럼 여기 2분의 9를 중심으로 이 거리랑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2분의 9랑 6이랑의 거리가 6에서 2분의 9 빼면 되죠. 따라서 2분의 12에서 9 빼니까 2분의 3이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분의 3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2분의 9보다 2분의 3만큼 앞에 있는 것은 물어보게 되면 2분의 6, 즉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의 x좌표가 3이 되겠네요. 즉 D의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다 그래프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3 플러스 4 해서 7이라는 값을 갖겠네요.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저렇게 인수분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물어봤어요. 쟤가 인수분해 되었다라는 건 저식과 저식이 아예 같다는 거죠. 따라서 같다식 써놓고 생각해 줍시다. 상황을 보니까 왼쪽 식을 인수분해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인수분해보단 전개를 좀 더 편리하게 쓰죠. 따라서 그냥 전개해 줄 거예요. 전개해 주게 되면 2x 제곱 플러스 ax랑 2bx니까 더하기 a 플러스 2bx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면 플러스 ab다 이렇게 쓰게 되면 양변의 상황을 봤을 때 2차 항의 개수가 동일하고요. 그럼 1차 항의 개수도 상수항도 동일해야겠죠. 따라서 9는 a 플러스 2b야 라는 식과 k는 a 곱하기 b야 라는 식이 돼요. 이렇게 a, b에 대해서 a, b, k에 대해서 3개의 문자인데 2개의 식밖에 안 나온 상황에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보가 없나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 두 자연수다 조건 있죠. 이렇게 자연수다 또는 정수다 아니면 또 이런 디테일한 조건이 나왔을 때, 즉 소수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조건이 나왔을 때는 문자에 대해서 문자에 비해서 식이 좀 적어도 내가 대입해서 풀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줘야 돼요. 따라서 대입해 봅시다. A하고 B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 B쪽이 좀 더 크게 움직이겠죠. 따라서 B에다가 1부터 자연스럽게 넣어볼게요.
1 넣게 되면 2니까 A는 7이어야 되겠고요. 2 넣게 되면 4니까 A는 5여야겠고요. 그 다음에 3 넣게 되면 6이니까 3이어야겠고요. 4 넣게 되면 8이니까 1 넣어야겠네요. 그럼 그 이후로부터는 A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까지 넣을 수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K의 최소값인데 K 값이 A, B로 나타나죠. A가 7일 땐 B가 1이어야 된대요. 그럼 A, B는 7인 거죠. 그 다음에 5에 2면 10이 될 거고요. 3에 3이면 9, 1에 4면 4가 되겠죠.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점 PQ가 원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던질 때마다 규칙에 따라 이동한대요. 앞면이 나오면 P가 이동하고요. 뒷면이 나오면 Q가 이동해요. 근데 30번 던졌을 때 PQ 사이의 거리가 46이 되도록 잡아달라라고 했네요. 앞면이 나온 횟수를 물어봤으니 앞면이 나온 횟수를 X번이라고 잡아줍시다. 이게 X번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0번 던졌다라고 나왔으니 이게 Y번으로 잡게 되면 총합이 30번이다 라는 식 하나 얻어낼 수 있죠. 요 정보를 가지고 식 하나 더 얻어내 주세요 라는 거고 거리를 구하기 위해선 PQ의 위치가 보여야 되니까 수직선상에 직접 그려보죠. 원점에서 출발할 거예요. P라는 애는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씩 X번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총 EX만큼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양의 방향 오른쪽으로 EX만큼 이동하게 되면 여기가 P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Q라는 아이는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대요. 그렇다는 건 Y번 이동했으니까 Y만큼 이동했겠죠. Y만큼 왼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가 Q다. 그럼 PQ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근데 이만큼이 Y, 이만큼이 EX니까 EX하고 Y하고 더해주면 이 사이의 거리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EX 더하기 Y가 46입니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 X를 구하기 위해서는 Y가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Y 사라지기 좋은 상황이죠. 두 식을 빼봅시다.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2x에서 x 빼니까 x, 얘에서 얘 빼니까 16, 얘하고 같아요 하게 되면 x가 16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AB의 길이가 A, BC의 길이가 8이다 되어 있네요. 따라서 여기 A야, 그 다음에 여기 8이야 써놓으면서 봅시다. B를 중심으로 하고 직사각형 있네요. 직사각형 체크할 때는 직각 정도는 체크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 B를 중심으로 하고 A를 지나는 원이라고 했어요. 원이라는 건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같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니까 B에서부터 P까지도 A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점 C를 중심으로 점 P를 지나는 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하고 거리도 같겠죠. 그럼 여기 길이 잡아보면 여기가 8이니까 이만큼은 A니까 8에서 A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8에서 A만큼 빼주면 되겠다라고 식을 써줄 수 있습니다. APQD의 넓이가 4분의 79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넓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상한 도형이에요. 이상한 도형이 나왔을 때는 내가 아는 도형으로 쪼개서 보거나 아니면 확장시켜서 내가 아는 도형을 빼내주거나 이런 장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알고 있는 도형이 전체 큰 직사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각삼각형이죠. 따라서 전체 큰 직사각형에서 쟤네 둘을 빼주면 사각형 APQD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식으로 써볼까요? 전체 큰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가로의 길이가 8이고 세로의 길이가 a니까 8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여기서 빼줄 건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의 경우에는 빼줄 건데 2분의 1 곱하기 8-a 곱하기 8-a니까 그냥 제곱이라고 써줄게요. 그럼 이 값을 했을 때 4분의 79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일단 분수에 있으니까 보기 싫죠. 따라서 양변에다가 4를 곱해줍시다. 그럼 4 곱해주면서 4 사라지고 여기는 2, 여기도 2, 그 다음에 4, 8에 32 이렇게 남겠죠. 따라서 써보면 32a-2a 제곱. 얘 풀어내면 64 16a 플러스 a 제곱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28 플러스 32a 마이너스 2a 제곱. 그 값이 79가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변으로 이동하면서 정리해 줍시다.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4a 제곱, 따라서 넘어가면 4a 제곱. 다음에 얘 계산하면 32a에다가 32a 더했으니까 64a 넘어가면 마이너스 64a. 다음에 128 넘어가면 128이 더해지겠죠. 따라서 128 더하게 되면 플러스 207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는 2a 곱하기 2a죠. 일단 질러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9 곱하기 27이죠. 23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써보니까 얘 18 되고 얘는 46 되니까 얘네 둘 다 마이너스면 되죠. 근데 진짜 마이너스 갖고 있어야 플러스 되죠. 따라서 마무리 지어졌네요. 따라서 a 값이 될 수 있는 건 여기가 0일 때인 2분의 9, 그 다음에 여기가 0일 때인 2분의 23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여기서 a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죠. 4에서부터 8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 얘는 가능하지만 얘는 10을 넘어갔으니까 불가능하죠. 따라서 2분의 9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름모 A, B, C, D가 나왔네요. 마름모 A, B, C, D 했으니까 네 변의 길이가 같아요. 체크하고 봐야겠죠. 외부의 한 점 E에 대하여 A, D, E의 크기가 여기가 72다 나왔네요. 72도. 그 다음에 C, D가 B, E를 수직 2등분한다 되어 있어요. 지금 수직만 체크되어 있으니까 2등분 체크까지 해주죠. 그러면 C, E, B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 여기를 X도다 라고 잡아주겠죠. 그럼 이 X도가 72도까지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면 X에 대한 식이 뭐 72하고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각도들을 이동시켜 봅시다. 상황을 보니까 지금 직각삼각형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변 길이 같아요 했으니까 둘이 SAS 합동이 되겠죠. 따라서 합동됐으니까 가계 크기 여기도 X도가 되겠고 변의 길이 여기도 이 변의 길이랑 동일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각도들 올라가야 되니까 90-X 정도로 써주는 게 좋겠죠. 90-X다.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각이 둘이 합해서 180도여야 되니까 90 플러스 X도일 수밖에 없어집니다. 90 플러스 X도. 다음에 봤더니 여기 얘네 둘이 합해가지고 180도여야 되죠. 따라서 여기가 90-X도가 되겠네요. 또는 여기하고 평행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얘하고 동의각 잡아줘도 상관없어요. 여튼 72도까지로 각도들이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각만 알면 되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 변이랑 같아졌죠. 즉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네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 나왔으니까 여기하고 합해서 이 각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같은 각이면서 그 다음에 합해서 이 각이 돼야 되니까 2분의 90-X도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식이 나왔네요. 이 값과 이 값을 합했을 때 전체 큰 각이 돼야 되니까 90-x 더하기 2분의 90-x 항상 도 써줘야 돼요. 그 값이 72도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양변에다가 2 곱해놓고 생각합시다. 180도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90-x 했을 때 144도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해보면 x는 x끼리 모이는데 지금 마이너스 2x에 x니까 더해가지고 넘어갑시다. 3x가 되겠고요. 넘어가게 되면 얘의 계산해서 270도 빼기 144도 하겠죠? 따라서 양변에 3으로 나누게 되면 90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3, 42에 3, 8에 24도 되겠죠. 따라서 x는 42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각각 A, B라고 한대요. 그러면 A라는 점, B라는 점 체크해주고 꼭지점이기 때문에 식에서 바로 구할 수 있죠.
fx 잡아주면 a가 지금 개수로 있으니까 묶어주고 마이너스 4x 써주고 얘는 필요한 게 4죠.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 될 테니까요. 그럼 4a 생겼으니까 플러스 a 해줘서 5a랑 똑같이 맞춰주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더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 x-2의 완전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쓰게 되면 꼭지점의 x좌표가 2. 그 다음에 y좌표는 a 플러스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거 얘에 대한 꼭지점 구해줘야겠죠. gx도 동일한 방법으로 마이너스 묶어주고 x제곱 플러스 2ax 그렇게 되면 a제곱 필요하죠. 그럼 마이너스 a제곱 생겼으니까 플러스 a제곱 해서 원래식이랑 동일하게 맞춰줘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될 테니까 얘는 x좌표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y좌표가 a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함수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이래요. 그럼 y축이랑 어디서 만나니 물어봐야겠죠? y축이라는 건 x가 0인 지점이니까 x에다 0 넣었을 때 y값이 몇이니 물어본 거죠. 따라서 5a 플러스 1이라고 대답해 줄 수 있고요. 각각의 점의 좌표가 모두 나왔으니 넓이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넓이 상황 보니까 이상한 사각형이죠. 따라서 우리가 안 도형으로 쪼개서 생각해 줍시다. 왼쪽의 삼각형과 오른쪽의 삼각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밑변을 5a 플러스 1로 잡아주게 되면 높이가 여기가 되고 높이 여기에 똑같이 나타나죠. 따라서 이 거리는 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높이 체크해보면 여기가 높이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 길이랑 똑같죠. 따라서 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넓이에 대한 식 써주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인 5a 플러스 1 곱하기 높이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5a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높이 하면 2가 되겠죠. 그 값이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약분해보면 지금 양변에다 2 곱해버리는 게 낫겠죠. 2 곱하면 여기가 14 따라서 풀어주면 5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0a 플러스 2는 14. 따라서 5a 제곱 플러스 11a 마이너스 12가 0이다 라고 체크가 됩니다. 그럼 5a 그 다음에 a 한 다음에 3 곱하기 4일 것 같은데요. 그죠? 따라서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4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4에 플러스 15에서 11 되는 것 한 번 더 확인해주고 a값 구해주면 5분의 4 또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은 안 되고 5분의 4가 답이 되겠네요. AB랑 AC랑 같아요. 그리고 루트 2예요. 써있죠. 따라서 같고 루트입니다. 까지 써주죠. 그 다음에 CAB가 90도예요. 했으니까 여기가 90도인 거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왔네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왔을 때는 항상 45도까지 써줘야 우리가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줄 수 있습니다. 무게중심 D가 나왔고요. 얘는 무게중심이래요. 그 다음에 D2랑 이 DF가 같도록 또 만들어줬네요. 따라서 여기가 2루트 2, 여기도 2루트 2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90도라고 했으니까 또 45도 나와요. 그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BC랑 EF랑 또 평행하대요. 평행하다 체크해주면 평행선 나왔을 때는 억각 동위각 처리해야 되는데 동위각 처리해보면 여기 45도, 여기도 45도가 되겠죠. 이 정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는 물어봤어요. 그러면 길이들 다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루트 2다 나왔고 여기도 루트 2다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찾아봅시다. 그럼 일단은 루트 2, 루트 2의 직각삼각형 나왔으니까 BC라든지 아니면 EF라든지 요런 길이들은 다 구할 수 있어져요.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 곱해가지고 이 길이 4 될 거고요. 루트 2 곱해서 이 길이 2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 길이 4야. 이 정도는 써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살펴보면 이 조그만한 직각삼각형이 여기 직각삼각형이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정해줄 것 같네요. 따라서 이 D가 무게중심이다 라는 걸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D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작업이
1대1과 2대1이 있죠. 따라서 2대1을 하기 위해서 A하고 D를 연결하는 선을 하나 그려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2대1의 비율을 갖죠. 따라서 이 변의 길이가 필요한데 이 점을 H라고 하면 AH의 길이가 필요한데 여기도 45도 있고 여기 직각될 거고 여기가 45도가 되겠죠. 딱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선이니까요. 따라서 이 변의 길이가 당연히 2가 됨을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을 전체 3개로 나눴을 때 한 개만큼 선택하겠다니까 이 조그만한 삼각형 그려보면 여기 변의 길이가 1 곱하기 3분의 1, 즉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45도, 45도에 직각될 테니까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3분의 루트 2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의 길이가 3분의 1의 2배인 3분의 2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을 합한 게 원래 길이인 2에다가 빼지겠죠. 3분의 2가요. 따라서 6, 네, 3분의 6이니까 3분의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합해서 3분의 4라는 걸 알아냈네요. 그럼 이제 여기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의 길이의 경우에도 이 전체 원래 변의 길이에서 이만큼을 빼면 되죠. 이 조그마한 삼각형의 빗변을 빼면 되니까 이 길이는 2 루트 2에다가 빼기 3분의 루트 2가 될 거예요. 따라서 3분의 6이니까 3분의 5 루트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둘을 합하면 3분의 10 루트 2가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나왔으니까 모두 다 더해주면요. 루트 2에다가 2번 더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해진 게 3분의 4니까 3분의 4는 한 번만 더하고 더해진 게 3분의 10 루트 2 플러스 아랫변인 4까지 좀 더하게 되면요. 얘네들이 계산하니까 3분의로 그냥 통분해 버립시다. 3분의 6이죠. 그 다음에 3분의 12죠. 따라서 3분의 16 더하기 16 루트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정비례 그래프랑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P, Q라고 잡아주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P를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정비례 관계 Y는 NX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 R에 대하여 PRQ의 넓이가 2분의 3이다 나와 있네요. PRQ의 넓이가 나왔으니 무조건 좌표 하나씩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면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지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를 그냥 X라고 잡읍시다. X라고 잡으면 안 되겠네요. K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X 좌표가 K이기 때문에 K, 잡힐 텐데 이 R이라는 점은 Y는 NX 위에 있죠. 따라서 뒤에를 뭐 P다, 뭐 다른 애로 잡기보다는 얘한테 넣었을 때 만족하도록 잡아주는 게 좋겠죠. 따라서 NK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K, 해주고 MK가 되겠죠. 그럼 Q의 좌표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 X 좌표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정보가 나왔어요. P의 X좌표의 2배가 얘의 X좌표입니다. 되어 있죠. 따라서 P의 X좌표가 K이기 때문에 여기에 X좌표는 2K가 될 거고 얘는 2K, Y는 NX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2NK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넓이 나와 있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밑변을 여기 PR로 처리하는 게 좋겠죠? X좌표가 같으니까 Y좌표의 차로서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MK-NK 얘가 밑변일 때 높이는 Q에서 여기다 수직으로 내릴 테니 이 변의 길이랑 똑같아지죠. 따라서 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하면 2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2분의 1, 2분의 1 사라지고 풀어내주면 얘는 그냥 묶어주기만 할게요. n-nk로 묶이니까 k제곱이 3이다. 이 정도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알아내고 싶은 게 a인데 a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m, n, k에 대해서도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 있죠. 그 정보를 더 만들어주는 방법은 이 점들이 지금 특징이 하나 더 있었어요. P하고 Q의 경우에는 이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특징도 있었죠. 따라서 넣어보면요. MK는 K분의 A다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ENK는 2K분의 A다라는 식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이 식을 살펴봤을 때 여기 지금 보면 어차피 A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A에 대한 식으로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럼 A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 봤더니 A라는 아이는 MK제곱이에요. 또 A라는 아이는 4NK제곱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NK제곱이나 4NK제곱이 보이면 A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봤더니 얘 분배 법칙 해보니까 MK제곱 마이너스 NK제곱의 형태가 보이게 되죠. 따라서 MK제곱 대신에 A 넣고요. 그 다음에 NK제곱 대신에니까 요 4분의 내려가서 4분의 A 넣겠네요. 이렇게 A에 대한 식으로 모두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양변을 4를 곱하면요. 4A-A는 12, 따라서 3A는 12, A는 4가 되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고 AOC와 DOB의 크기가 30도다 나와 있어요. 그림상에 다 나타나 있죠. 그러면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가 60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 정보로 정리해 두고요.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과 OB가 만나는 점 F에 대하여 되어 있어요.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수직만 체크되어 있죠. 지금 이등분까지 체크해 줍시다. 그럼 알 수 있는 게 여기 직각에다가 직각, 그 다음에 한 변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통이죠. 따라서 이 두 삼각형이 SAS 합동이에요. 그러면 여기 두 삼각형끼리 같고 각도들도 같겠죠. 따라서 각도들 같은 것도 체크해주고 그러면 여기가 60도, 6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변의 길이가 같은 것도 체크해주면 여기 변의 길이랑 여기 변의 길이가 같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은 없네요. 그랬을 때 ODE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밑변 하나 잡아주고 높이 하나 잡아줘야 될 텐데 지금 아래에 있는 삼각형들에 대해서 아는 게 좀 많으니까 여기 이 OD를 밑변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직으로 내려서 높이를 잡아줍시다. 이렇게 되면 60도, 30도를 갖고 있는 삼각형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한 변씩 살펴봅시다. 그럼 일단은 여기를 작은 변의 길이를 하나 x 잡아주는 게 우리가 보기 편하겠죠. 점점 커지는 게 좋으니까요. 분수보다는 이 x에 대한 식으로 좀 간단하게 나타내 주는 게 좋으니까요. 따라서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일 테니 이만큼이 2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3x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루트 3x니까 알 수 있는 식 하나 생겼죠. 2x 더하기 이거 한 것이 2루트 3x가 되겠네요.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니까요. 따라서 2루트 3x가 2x 더하기 3분의 2루트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을까 봤더니 지금 결국엔 밑변의 길이는 알려줬다라는 거죠. 여기 구하게 되면 x의 값 알게 되고 x의 값 알게 되면 2루트 3을 곱해가지고 밑변의 길이야 라고 처리하면 될 테니까요. 그럼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높이 상황도 역시 지금 여기를 x 뭐 다른 값으로 잡기에는 t라고 잡기에는 여기가 60도죠. 60도니까 이 작은 거를 t라고 잡아줍시다. 그럼 여기가 루트 3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2t가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른쪽 삼각형을 보려고 보니까 지금 오른쪽 삼각형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죠. 루트 3t만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줄 거예요. 일단 반지름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겠죠. 반지름 정도 체크해보면 여기 이 OA랑 여기 OD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반지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각도가 90도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보이게 되죠. 따라서 여기가 45도인 것처럼 여기도 45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각 45도 나왔으니까 얘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따라서 직각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도 역시 루트 3t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t와 x가 한 곳에 모이게 되었죠. 이 값이 얘하고도 똑같아야겠네요. t 더하기 루트 3t. 이렇게 되니까 t하고 x에 대해서 두 개의 식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t값과 x값 알면 우리는 충분히 넓이 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x값부터 천천히 구해봅시다.
x값 먼저 구하려면 x끼리 모여야 되니까 넘어가서 2루트 3 마이너스 2 x 묶이고 3분의 2루트 3만 혼자 남겠네요. 그럼 x는으로 바꿨을 때 3분의 2루트 3에다가 곱하기 2루트 3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여기 2 있으니까 약분되어서 루트 3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정도로만 써줄게요. 이게 x다라는 거 나왔고요. x값 나왔으니까 t값 구하기 위해서 넘어가 보면 이쪽이 지금 1 플러스 루트 3t로 바꿀 수 있죠. 그럼 t값은 1 플러스 루트 3으로 2 루트 3x를 나눈 값일 거예요. 따라서 넣어주면요. 2 루트 3,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3 분모 분자에 각각 있고 그 다음에 x를 곱해주세요죠. 그렇게 되면 얘하고는 합차 공식으로 계산하면 2가 되겠고 2 약분될 거고요. 얘네들이 약분됐고 그 다음에 루트 3 곱하게 되면 3이죠. 따라서 약분돼서 1임을 알 수 있어요. 즉 t값이 1이고 x값이 이렇다라는 거죠. ODE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 이 t랑 x 중에서 지금 t가 훨씬 더 안정적이니까 t의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인 1 플러스 루트 3t 그 다음에 루트 3t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t값이 1이니까 1 넣어주고 계산해주면 2분의 루트 3 플러스 3 이렇게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삼각형 ABC의 내심을 지나고 BC의 평행한 직선이 두 선분과 만나는 점을 DE라고 하자 했어요. 일단 내심 나왔으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까지 연결해서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체크해 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BC의 평행하다 했으니까 얘하고 평행해 처리하겠죠. 평행하다 나오는 순간 우리가 억각, 동위각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억각, 동위각 처리할 수 있는 게 여기 하나 있네요. 따라서 x 이 정도까지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각이랑 이쪽이랑 같아요 해가지고 잡아줄 수는 있겠죠. 근데 내심도 있으니까 우리 이 장면 전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체크하기 위해서 선도 그려줄게요. 내심이랑 꼭지점이랑 연결하면 이 각이랑 같아요. 또 이 세모각이랑 같아요. 처리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평행선을 바라보게 되면 엇각 처리할 수 있겠죠. 이 각이랑 같으니까 여기도 x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각이랑 같으니까 여기도 세모각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각들을 체크할 수 있어졌습니다. 요 상황만 돼도 세모 보이니까 이등변삼각형이네 상황 보이죠? 따라서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등변삼각형 생겼죠?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같아요. 체크할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우선 바라봅시다. BID가 IBD냐라고 물어봤어요. BID, 각 BID는 X각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IBD 하면 IBD 여기 따라서 여기도 X각이네요. 따라서 얘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ADE의 둘레의 길이가 7루트 2다 되어 있어요. ADE의 둘레의 길이를 바라보니까 지금 이 부분 더해줘야 되고 이 부분 더해줘야 되고 우리가 반으로 나눠놓은 반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눠놓은 이 부분도 다 더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되면 얘 대신에 DI 대신에 DB를 더해줘도 된다라고 지금 체크되어 있죠. 아까 이등변 삼각형 찾아서 요거 체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E 대신에 EC를 더해줘도 상관없는 거죠. 따라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둘레라는 건 A, B의 길이랑 A, C의 길이를 합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 더하기 AC를 구하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봅시다.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알고 있는 길이들을 살펴보니까 AI의 길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알고 있네요. 그러면 반지름을 체크해봐야 어디에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내저번의 중심과 원 위에 점들을 연결한 선들을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그럼 원의 중심 I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접하는 점 해서 접점하면 직각한 다음에 이변의 길이가 1이에요. 처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I의 길이 여기가 3이에요. 나온 거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3에다가 1이니까 3, 3, 9, 그 다음에 1 제곱하면 1이니까 루트 8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여기. 일단 지워놓고 생각할게요. 저기까지만 생각해 놓으면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만 체크하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지금 접점 하나 또 생겼죠. 따라서 접점 기준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도 역시 1에다가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루트 8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B 더하기 AC의 길이를 봤을 때 이 부분만 남았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이 조그만한 부분, 여기를 각각 A, B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또 수직선 내릴 수 있죠. 지금 여기도 접하는 점이 있으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옆에 있던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합동이다라는 게 내심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직각삼각형의 합동이죠. 즉 여기도 A가 되고 여기도 B가 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정도까지 써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 넓이를 사용할 수 있어져요. 넓이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둘레로서 쓸 수 있었죠. 따라서 그 공식을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 보니까 지금 스몰 ab로 다 나타낼 수 있어졌죠. 2 루트 2가 지금 두 번 더해졌으니까 4 루트 2 더하기 2a 더하기 2b 그 값을 했을 때 5 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2분의 1배 양변에다 처리해주면 2 루트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될 테고요. 따라서 a 플러스 b가 넘어가면 3 루트 2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a, b 더하기 ac도 이 스몰 a랑 스몰 b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죠. 여기가 지금 2 루트 2에다가 a까지 더한 게 ab죠. 그 다음에 2 루트 2에다가 b까지 더한 게 ac가 되겠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얘네 둘이 더하면 3 루트 2이기 때문에 전체 길이는 7 루트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디귿 한번 봐보죠. D2의 길이가 2 루트 2냐라고 물어봤어요. D2의 길이를 보니까 A 플러스 B가 되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3 루트 2이기 때문에 아니죠. 얘는 A 플러스 B가 아니라 이 같은 변으로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 합한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여기하고 각이 같아요 했었어요. 그죠?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아요. 또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아요 했었죠. 즉, 이 조그만한 삼각형과 전체 큰 삼각형은 각 두 개가 같은 AA 닮음임을 알 수 있어요. 닮음이기 때문에 결국엔 D2의 길이 역시 닮은 B로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A, B의 길이가 지금 A 더하기 B 하면 3 루트 2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삼각형의 닮은 B만 알아내도 충분히 D2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니은이죠. 니은 상황 보면 ADE의 둘레의 길이가 나왔죠. 둘레의 길이가 7 루트 2다 되어 있고요. 삼각형 ADE의 둘레가 7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둘레도 생각해보면 아까 여기 있었죠. 이 장면. 따라서 얘한테 2배 하고 그 다음에 4루트 2까지 더하니까 10루트 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즉 둘레에 대한 비율이 이미 나와 있고 얘가 닮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둘레의 비는 결국엔 길이의 비와 동일하죠. 따라서 길이의 비가 7루트 2 대 10루트 2인데 D2의 길이는 몇인지 모르겠고 이 BC의 길이가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3루트 2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하게 되면 D2의 길이는 10루트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7루트 2가 되겠네요. 루트 2 사라지고 약분해 보면
분이 더 이상 안 되죠. 따라서 10분의 2루트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루트 2다 라는 표현은 틀린 게 되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이 답이 됩니다.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나왔습니다. 근 나오면 무조건 대입 성립 먼저 생각하죠. 따라서 x자리에다가 3을 넣게 되면요. 3, 3, 9 마이너스 6a 플러스 5a는 0. 따라서 a는 9가 되겠네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a, b다 되어 있어요. 연립 방정식 그냥 풀면 되겠죠. 두 식을 더해보면 y가 사라짐을 볼 수 있고요. 3x는 15다 나왔고 x는 3으로 나누니까 5가 되겠죠. 그럼 x자리에다 5 넣게 되면 y 값이 1이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래의 식에 넣어서 확인해보면 11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값이 a, 이 값이 b가 되니까 a 더하기 b는 6이 되겠네요. 그림과 같이 B의 크기가 72도, 각 C의 크기가 48도인 삼각형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EFCX의 각도죠. 그 다음에 상황을 보아하니 AB의 평행한 직선 위에 점 D라고 했어요. 따라서 C를 지나고 AB의 평행한 직선 위에 점 D라고 했기 때문에 AB와 CD가 서로 평행함을 체크해 줄 수 있겠네요. 평행선 나오면 무조건 억각과 동의각 체크. 따라서 Z자 그리게 되면 이 각이 52도가 되겠죠. 그럼 X 각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얘를 내각으로 보든지 아니면 외곽으로 보든지 이런 장면들이 필요한데 내각으로 보는 것도 괜찮네요. 이 사각형 하나가 나왔죠. 사각형에 대해서 지금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각도도 알고 있는 거죠. 여기가 52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180도에서 52도를 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360도가 된다로 식 하나 나오겠죠? 따라서 써보면 x에다가 180도 마이너스 52도 그 다음에 72도 그 다음에 48도까지 더하면 360도가 돼 라는 식을 쓸 수 있고요. 얘 넘어가면 180도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먼저 계산하면 20도가 되고 얘네 둘이 계산하면 68도 따라서 x는 180도에서 68도를 뺀 값이다가 되겠고요. 따라서 112도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가 14의 약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럼 A 플러스 B가 될 수 있는 값에 대해서 일단 써보겠죠? 14의 약수니까 1, 2, 7, 14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네요. 하지만 A하고 B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니까 여기 나올 수 있는 수가 1에서부터 6까지 여기서도 1에서부터 6까지 따라서 가장 적을 때는 2이기 때문에 1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커봤자 66 해가지고 10이죠. 따라서 14인 경우는 없을 거예요. 따라서 2인 경우부터 체크를 해봅시다. A가 1이고 B가 1인 경우 이 경우 외에는 없겠죠. 7인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만약에 1이라면 뒤에 있는 값이 6이어야겠죠. 2일 때는 5 해서 6일 때 1까지 총 6개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여기 한 개 또 있으니까 총 7개가 되겠네요. 다음 자료의 중앙값이 6.5, 평균이 6, 최빈값이 C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앙값, 평균, 최빈값 중에서 가장 보기 쉬운 게 평균이죠. 평균 상황 살펴보면 전체를 다 더한 다음에 이 개수만큼으로 나누면 식으로 바로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식 써보면요. 9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 한 다음에 8개죠. 8개로 나누면 6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48 따라서 다 더하게 되면 여기가 10 이만큼이 10, 그 다음에 13이니까 33이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15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앙값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최빈값은 C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자죠. 그러니까 중앙값을 통해서 A, B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낸 다음에 최빈값에 대해서 도전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중앙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1, 4, 5, 6, 8, 9죠.
그 다음에 A하고 B가 어느 곳에 들어가긴 할 거예요. 뭐 앞에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맨 앞에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 즉 8개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은 얘네 둘이죠. 그렇게 되면 중앙값 낼 때 우리가 평균 내가지고 처리하죠. 즉, 이 둘의 평균이 6.5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 4, 5, 6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만약에 A하고 B가 이 앞에 들어가가지고 6이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평균 냈을 때 6.5가 되어야 되는데 6보다 다 작은 수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되겠죠. 따라서 6이 하나 정도는 여기에 포함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6이 하나 정도 포함되면서 심지어 앞에 써 있어야겠죠. 왜냐면 6보다 큰 평균이 나와야 되니까요. 따라서 결국 1, 4, 5, 6 이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어딘가에 있겠고 그 다음에 8, 9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미 얘네 둘을 평균 냈을 때 6.5다라는 게 있으니까 이 값은 둘이 더해서 13이 되어야 평균이 6.5가 되겠죠. 따라서 7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럼 둘 중 하나는 7이어야 되니까 A를 한번 7이라고 그냥 두죠. 그러면 B가 8이 되겠죠. 어차피 B를 7로 두더라도 A가 8이 될 거기 때문에 더한 값은 유지가 되겠죠. 따라서 A하고 B의 값이 나왔으니 7,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원래 있던 8, 그 다음에 9 이런 식으로 써지겠네요. 따라서 최빈 값이 C다 되어 있으니까 가장 빈도가 높은 값은 8이죠. 따라서 C는 8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5에다 8을 더하기 때문에 23이 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로의 길이가 150cm, 세로의 길이가 120cm인 직사각형의 모양의 종이가 있대요. 그랬을 때 요만큼의 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에 한 변의 길이가 자연수이고 모두 합동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빈틈없이 붙이려고 한대요. 붙일 수 있는 종이의 개수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종이의 변의 길이가 나왔었는데 종이의 개수로 바로 넘어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 내부의 한 변의 길이가 자연수이고 모두 합동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붙였으니 이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번 잡아줍시다. 그렇게 되면 x들이 가로로 쫙 모여서 이 150이라는 길이를 만들면 알 수 있어요. 따라서 x들이 몇 개 모여서 150의 길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식을 쓰게 되죠. 그렇다는 건 x는 150의 약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150의 약수여야 된다라는 특징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세로의 길이도 역시 x죠. 따라서 x들이 모여서 지금 AB의 길이인 120도 만들고 있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120의 약수임도 알아낼 수 있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딱 맞춰서 여기 F까지도 채워줘야 되죠. 따라서 DF의 길이의 약수이기도 해야겠네요. DF의 길이 구해보면 120이라는 길이에서 48만큼 제외되니까 72가 되겠고 72의 약수예요까지 체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좀 채워보다 보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딱 나눠져서 여기도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딱 채워지고 그 다음에 내려왔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이 x라는 길이로 빈틈없이 붙여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길이가 48이니까 48에 대한 약수여야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역시 네모로 딱 채워져야겠죠. 따라서 60의 약수여야겠네요. 따라서 얘네들의 약수니까 공통인 약수를 구해달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쪽 체크 안 했네요. B2의 길이도 지금 채워지고 있죠. 따라서 B2의 길이 생각하면 이 길이가 90cm죠. 따라서 90의 약수이기도 해야겠네요. 따라서 얘네들의 공약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체크되게 됩니다. 그럼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걔의 약수를 구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럼 약수를 구해야 되니까 결국 얘가 만들 수 있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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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이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을 쫙 쓴 다음에 공통인 것만 체크할 거예요.
그럼 가장 작은 수가 만들 수 있는 애들 중에서 체크하는 게 가장 좋겠죠. 따라서 가장 작은 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이죠. 즉 2가 4번까지 가능하고요. 3은 1번까지만 가능해요. 근데 모두가 지금 3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죠. 따라서 3은 포함돼도 되겠네요. 최대한 다시 뽑았을 때. 그 다음에 2가 몇 개까지 가능하냐 봤더니 2가 지금 얘는 3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이건 하나까지밖에 없죠. 따라서 최대한 뽑아내봤자 얘랑만 해봐도 2개까지밖에 안 되죠. 따라서 3 곱하기 2의 약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붙이려고 하는 종이가 가장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한 변의 길이는 최대여야겠죠. 즉 얘의 약수 중에서 최대의 값을 구하여라가 되었으니 자기 자신이 6이 가장 큰 값이 되겠고요. 이 6이라는 길이로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만들고 얘를 빈틈없이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 개수를 구하고 있었죠.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종이의 개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원래는 그냥 다 채우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쫙 다 채우면 돼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종이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여기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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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누고 이러는 것보다 전체에서 필요 없는 부분만 제외시키는 게 나으니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죠. 그럼 전체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하냐? 그럼 네모가 지금 6자리인 네모가 지금 150cm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0을 6으로 나눈 수, 즉 2, 그 다음에 5 해서 25개가 필요할 거예요. 세로로는요. 6자리가 120을 만들어야 되니까 20개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20 곱하기 25개가 전체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들어가는 종이는 제외시켜 줄 거죠. 따라서 세로의 길이부터 찾아보죠. 세로의 길이 체크해보면 6, 8에 48 따라서 세로로는 8개씩 가로로는 6 곱하기 10 했을 때 60 되죠. 따라서 8 곱하기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 계산해보면 500이죠.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 80 따라서 빼보면 420개의 종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가 Q보다 작은 두 소수에 대하여 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308개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부등식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자연수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를 좀 더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어차피 소수일 거고 소수일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떠한 값, 즉 정수값이 될 거예요. 또 자연수 값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자연수 상황으로 잠깐 데리고 와보죠. 뭐 2하고 뭐 x가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 총 자연수가 몇 개 들어가냐를 물어봤을 때 여기에는 3부터 7까지 들어가겠죠. 즉 3, 4, 5, 6, 7 총 5개가 들어가요. 근데 이 5개라는 숫자는 얘하고 딱 빼면 끝나는 거죠. 따라서 요런 상황에서는 PQ 제곱에서 P 제곱 Q를 빼면 총 개수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는 더하기 1을 하든지 빼기 1을 하든지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니까 각각의 상황으로 맞춰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PQ에 대한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PQ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식이 없죠. 그럴 때 조건 중에서 빠뜨린 조건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 소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PQ가 될 수 있는 값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대입해서 풀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꼭 갖고 있어줘야 해요. 308이라는 수도 크고 PQ 제곱, P 제곱 Q 요쪽도 크니까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바라보죠. 얘는 PQ로 묶이게 되면 Q-P가 될 거고요. 308의 경우에는 얘가 지금 곱하기 꼴로 나타나 있으니까 우변도 곱하기 꼴로 나타나주는 게 낫겠죠. 즉 숫자를 곱하기 꼴로 나타내 주세요. 소인수분해 해주세요죠. 308을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154, 2 하면 77, 7 하면 11. 따라서 2 곱하기 2 곱하기 7 곱하기 11인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얘는 3개의 수의 곱이죠.
그럼 여기는 아직 4개나 되니까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P가 만약에 11이고 얘가 7이고 Q가 더 커야 되죠? 11이고 여기에 7이면 얘네 둘이 빼서 4죠. 근데 여기 둘이 곱하면 딱 4죠. 따라서 4 곱하기 7 곱하기 11처럼 봐서 Q가 11, P가 7, Q-P가 4. 이 상황이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의 값은 18이 되는 거죠. 삼각형 ABC에 대해서 AC 위의 점 D와 BD 위의 점 E에 대하여 DED, DE, DA, DB의 길이의 B가 1대 2대 4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B로 나타나 있으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림에다가 비율을 좀 나타내 봐 놓을게요. 여기가 1일 때 1이라는 비율을 가질 때 DA니까 여기죠. 여기가 2라는 비율을 갖고요. 그 다음에 DB 여기가 4라는 비율을 갖네요. 그 다음에 D를 지나고 BC와 평행한 직선이 그 다음에 두 선분 AP와 EC와 만나는 점을 각각 FG라고 한대요. FD의 길이가 얘는 길이니까 그냥 쓸게요. 2. 그 다음에 DG의 길이는 1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AFD의 넓이가 3이다 되어 있어요. 여기가 3이다. 이 넓이가. 이 상황까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EDG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얘는 솔직히 길이가 많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넓이비나 닮은 비로서 접근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평행한 직선이 나왔기 때문에 닮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닮음인 도형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평행한 선 사이에 지금 이 조그만한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 하나 있죠. 따라서 1대 4라는 비율을 생각해보면 이 값이 1일 때 이 값이 5의 비율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 5가 됨으로써 밑변의 길이를 생각해보면 BC의 길이가 5가 됨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5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왼쪽의 삼각형도 닮은비 처리할 수 있게 돼요. 닮은비 처리해보면요. 이 삼각형과 이 왼쪽에 AFD와 ABC가 서로 닮음이죠. 평행하기 때문에 각각 같아요 하는 순간 바로 AA 닮음되니까 이렇게 평행한 선 나왔을 때는 닮음인 도형들 잘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밑변의 길이가 지금 2대 5로 나타났기 때문에 AD의 길이가 지금 2라는 비율을 가질 때 AC의 길이의 B가 5가 되겠죠. 따라서 이 전체 길이가 5의 비율을 갖게 되니까 이 DC라는 길이의 B는 3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 2대 3이라는 길이의 B를 이용해서 이 AFD의 넓이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선을 그리게 되면 2대 3이라는 길이의 B를 갖는 상황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2대 3인 상황이고 이 AFD의 넓이가 지금 3이다 라고 나온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AFDC다 라고 치면요. 그러면 얘네 둘은 지금 밑변의 B가 주어져 있고 높이는 공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밑변의 B가 곧 넓이의 B가 돼요. 그럼 여기 넓이를 네모라고 두면 네모 대 3은 3대 2의 비율을 가져야 되니까 네모는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러면 FDC의 넓이가 지금 2분의 9가 되었고요. 여기가 지금 평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각형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FDC가 저쪽 EDG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서의 넓이들을 이쪽 EDC 쪽으로 넘기는 장면이 필요하죠. 그래놓고 보니까 지금 밑변의 길이가 2고
이쪽에서는 DG인 이 1인 이 두 삼각형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FDC와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여기가 2의 길이를 갖고 여기가 1의 길이를 갖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의 넓이가 2분의 9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도 역시 높이를 지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의 b가 곧 넓이의 b가 되어서 여기의 넓이는 4분의 9임을 알 수 있겠네요. 즉 DGC의 넓이가 4분의 9가 되겠고요. 그럼 아까 여기에서 1대 5의 비율을 갖는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가 1대 4의 비율을 가질 테니 이 삼각형 EGD와 그다음에 GDC도 역시 1대 4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식을 쓰게 되면 P분의 Q 대 4분의 9가 1대 4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요. P분의 Q의 값은 이 값을 4로 나누면 되니까 4분의 9 곱하기 4분의 1이 되어서 16분의 9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Q가 서로소인 자연수가 되었으니 두 값을 더하게 되면 25가 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AB와 BC가 2다 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길이 정도는 써보면 여기가 2에 여기도 2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접하는 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아직 외접원의 중심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일단 킵해두고 다음 내용을 읽어보죠. B를 지나고 직선 AC의 수직인 직선이 O와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D, 그 다음에 AC와 BD가 만나는 점을 E라고 한대요. 원 위의 점 C에서의 접선과 D에서의 접선이 만나는 점을 F라고 할 때 FD가 2다 나왔네요. 따라서 FD가 2다 써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AE예요. 따라서 AE의 길이도 여기다 X로 잡아줘야겠네요. 그 상황에서 보면 직각 체크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직각 한번 써보죠. 직각 쓰게 되면 지금 빗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직각 삼각형이면서 한 변의 길이가 공통인 두 삼각형이 보이게 됩니다. 이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되겠죠. RHS 합동. RHS 합동이기 때문에 각의 크기가 같아요. 변의 길이가 같아요. 체크해보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요. 체크될 거고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예요. 체크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도 역시 X가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 대해서 표현하다 보면 지금 BC라는 호를 기준으로 원주각이 동그라미 각이다 라는 게 보여요. 근데 지금 BC를 호로 하는 원주각이 여기 각도 BC를 호로 하는 원주각이죠. 따라서 이 각이 동그라미였다면 여기도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90도를 더해야 전체 삼각형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직각이 되는 순간 여기가 X도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직각인 순간 얘가 원에 대한 지름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원에 대한 지름이니까 중심 여기 어딘가에 있었겠죠. 따라서 이 정도로만 체크해 줄게요. 그렇게 되면 직각, 그 다음에 동그라미 X각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지금 DB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직각삼각형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 하나 그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CDB를 보게 되면요. 여기가 동그라미가 여기가 X, 그 다음에 여기 X, 동그라미 X, 그 다음에 나머지 길이 여기가 2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삼각형은 굉장히 많은 닮은 삼각형을 갖고 있게 됩니다. 직각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일단 직각삼각형 하나 제대로 나왔으니 여기 길이가 4-x 제곱이다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크할 수 있는 게 모든 길이를 다 구할 수 있긴 하죠. 왜냐면 우리 이거 알죠? 이거 제곱은 뭐 이거 곱하기 이거다 해가지고 나머지 길이들을 다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로만 체크하고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과 D를 연결한 이 선이 곧 접선과 서로 수직인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이 더 중요하니까 이걸로 잠깐 넘어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X각이라는 거죠.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FC의 길이도 역시 2일 테니 여기 접선까지의 거리는 원래 같죠. 접선까지의 거리.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온 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F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게 되면 여기가 X가 동그라미가 되겠죠. 왜 이 삼각형이 중요해지냐면 2라는 길이가 지금 여기하고 아예 같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빗변의 길이가 같고 동그라미 X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삼각형이 ASA 합동이 되거든요. 따라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얘하고 합동이다. 체크 한번 해줄게요. 그럼 요 길이가 X가 되겠고요. 이 아래 길이 생각해보면 아까 루트 4 마이너스 x였죠. 따라서 여기가 루트 4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에선 수직 2등분하죠. 따라서 2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넘어오는 게 좋은 게 여기가 지금 2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이랑 서로 닮음인 거 쓰면 끝날 것 같네요. 왜냐면 여기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이랑 서로 지금 닮음이죠.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x각을 갖고 있는 2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 대 여기에선 동그라미 x가 갖고 있는 게 2죠. 그 다음에 여기 x 직각 갖고 있는 거 x라고 하면 여기는 x 직각 갖고 있는 게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이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즉 x에 대한 하나의 식이 나왔으니까 x값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써보게 되면 루트끼리 안에 있는 값이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처리해보면 이 약분되고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으로 바뀌겠네요. 따라서 x의 값은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ac니까 16이 되겠죠. 즉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되겠고요. x는 지금 길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일 수 없겠죠.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됩니다. 즉 a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플러스가 되겠죠 이거. 그 다음에 b는 1이 될 거예요.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